2021년 대입을 위한 자기소개서 광고처럼 써라라는 강연을 해주실 주상하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온라인이지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앵그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주제가 자기소개서 물음표죠. 광고처럼 써라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특허를 낸 제목이니까 다른 분들이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현재 여러 기관이나 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한 그 강의들이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강의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포커스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자소서를 쓰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내가 자소서를 정작 써야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함과 궁금증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막연함을 좀 해소시켜 보자 내 강의에서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왜 이런 제목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는 대입뿐만이 아니라 취업에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요구를 하는 대입의 전형이 무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올해까지는 적성 전형 하고요. 그리고 나서 특기자,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 이 네 가지 전형을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논술 적성 전형을 빼고는 다른 모든 세 가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소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 학생들이나 학부모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교과 전형에서도 자소서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면 자소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기 위주 특기자 전형에서도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전형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역시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가 서류의 중요한 하나의 전형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바람직한 자소서를 쓰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의 자소서일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자기소개서를 내는 전형이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방식으로 전형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학생부를 당연히 받죠. 학생부를 받고 그 학생부로 그냥 평가를 끝내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몇몇 대학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부하고 자소서가 뭔가가 좀 어떤 방향에서 구별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2년 반 동안의 생활, 조기 졸업을 한다면 1년 반일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학교 생활을 한 모든 팩트는 어디에 기록이 돼 있나요? 바로 학생부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자소서는 도대체 학생부를 받는데 모든 팩트들이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 말고 자소서를 왜 요구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내가 나를 소개 안 돼 있나? 아니거든요. 역시 학생부에도 나에 대한 팩트들이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자소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약간 궤를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대학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이 가령 어떤 대학에서 학종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A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데 그 A 대학에 B 학과에 지원하는 C 고등학교의 친구가 한 명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가령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뭐 경희대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 가령 지원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 명 지원하면 다른 아이들 지원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명이 그 같은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모집 단위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기 있는 학과라도 그럴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자소서가 담아내야 될 방향성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바로 차별화입니다. 자, 즉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동일한 대학에 동일한 학과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출신의 고등학교들이 쓴 학생부에는요 아마 내용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개개인마다 그렇게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같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같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또 지원하는 학과까지 같은 학과에 지원을 한다면 아마 책도 독서도 비슷하게 읽었을 것이고요. 동아리도 비슷한 그 관련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는 그 학교에서 대개 하나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또 수상을 기록만을 보더라도 수상도 마찬가지겠죠. 수상도 어느 학과에 지원하면 그 학과에 관련된 상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높죠. 책을 읽었어도 그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세특을 보더라도 이 친구가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 과목에 선생님들이 아마 좋은 이야기를 또 써주셨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행동발달 종합의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친구의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A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C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A 대학의 B 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학생부는 아마 어떨까요? 되게 비슷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대학 수준 정도의 지원 가능한 학종이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지원 가능권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역시 그거 내신 성적도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를 대학은 받고 싶은 겁니다. 소리를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목소리가 잘 들리네요. 차별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생하게 사례를 뽑아내서 자기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여기다 캡처를 해왔는데요. 차별화된 내 이야기를 써야 될 필요성이 바로 이 자소서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요. 인터뷰 시간 자체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었죠.